여러분들이 궁금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시청자가 궁금해 펠리제 투자 리서치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순간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네, 많은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네. 네. 워낙 이제 시장이 또 워낙 출렁여가지고 제 네. 마음도 출렁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청자가 궁금해 오늘도 4가지의 궁금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보시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퇴설 때문에 이 경유업주들도 오늘 좀 많이 출렁이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강토건은 현재 27%의 급등수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경유업주의 철도주의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남북경협주의 실체가 뭘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겠죠. 네. 항상 기대감 뭐 벌어진 건 없는데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였다가 기대감이 크게 뭐 움직이는 뒷받침되는 뉴스가 없다 그러면 또 밀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 남북경협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네. 일단 글쎄 한마디로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 끌어올린 주가다, 글쎄다라고 평을 해주셨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남강토건을 꼽은 이유는 남북경협주도 그렇지만 이낙연 테마주도 묶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북 관련 건설의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대선주, 경협주, 이 남아토건이 진퉁이다라는 건데 대장주 찾는 분들이 남광토건, 대야TI, 뭐 에코마이스터 이런 철도주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남광토건에 대해서 글쎄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가담할까요? 일단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유통 물량 얼마 안 되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주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매매는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남북경협주를 대하는 시각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실적 호전과 같이 이끌어질 상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총선 결과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그 전부터 미리 움직였었죠. 총선 전부터 그 전주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 압승하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 쪽에 하나의 핵심적인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정부에서 또 이제 철도 관련된 쪽에 북한과 연결 얘기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들, 특히 남광통화는 2007년도에 우리나라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어떤 개성공단에 입주한 회사죠. 예. 실체가 있긴 하네요. 네, 철골 관련된 쪽에 공장을 보유하면서 어떤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지만은 거기서 뭐 어떤 큰 수익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상징적인 의미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동향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되긴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토건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SOC 투자라든가 이런 쪽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또 수혜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가 되고 있는데 그쪽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감이 전부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유일 개성공단 철골 공장 입주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럼 차트상으로 분석해보죠. 글쎄라는 의견이라면 신규 매수를 지금 가격에선 불가능해 보이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한해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 거의 뭐 주가가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는 일단 좀 횡보 이후에 나오는 특히 남북경협주의 대표적인 흐름들이 거의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너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고 정체받았다가 다시 부각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박스권 상당부, 특히 중기적인 박스권 상당부가 15,000원대입니다. 이 부분 정도쯤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수익 실현하실 자리를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관점 쪽에서 빠르게 12,500원대 부근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일단 근접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손절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000원대 제시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오늘은 화학약품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뭐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이 클로로킨이 임상 3상을 실시한다. 몇 주 내에 실시가 된다라는 점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 오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클로로킨 하나 믿고 가도 될까요? 네, 일단 오늘 호재가 두 가지가 같이 연관이 지으면서 나왔던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확진자가 확 줄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 쪽은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기에는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화약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로로퀸에 대한 효과 여전히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약품을 매수해라 매도해라라는 그런 찌라시 문자들 있잖아요. 그게 네. 좀 많이 도나 봐요. 그 문자를 받았다는 투자자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윙으로 뭐 단기 트레이드 혹은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스윙으로 가져가야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럼 화학약품 오늘 나온 클로로킨 그리고 호중구 감소 치료인가요? 네. 그 관련 뉴스 두 개 짚어볼게요. 일단 클로로퀸 관련돼서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쪽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6천 원대 있던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3,0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던 흐름들이 이 모멘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클로로퀸 관련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던 업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료 생산이 부각된다라는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마진 구조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화일약품이 이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원료 의약품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실적의 변화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 번째로 오늘 나왔던 뉴스가 갭상승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유가 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죠. 네. 여기서 동물 대상에서 약효 평가가 있을 걸로 보여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보통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가장 돋보이는 모습들로 임상 실험들도 먼저 나간 상황들인데 그를 뒤따라간다라는 입장 쪽에서 화일약품도 좀 부각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모로 봤었을 때 실적 대비 고평가는 좀 뚜렷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 달러라고 하게 되면은 몇십억대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 쪽에서 일단 비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가세가 얼만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약간 정점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모멘텀이 빠르게 잃게 되겠죠. 그런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씩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나오는 조정권을 한 번에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해요. 네, 그래서 다시 되돌림이란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가 어떤 주가를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추가 모멘텀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좀 제약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부터 적어도 한 12,000원대 부근 사이 정도쯤에서는 일단 올라오게 됐을 때 수익 실현하는 관점 쪽으로 보고 다시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윙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밀렸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10,000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1,000원. 너무 욕심내지 않을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흥구석인데요.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움직이기도 쉽고요. 그런데 유가가 떨어져도 오늘 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네, 저도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주가가 오히려 만약에 마이너스까지 나는 유가 흐름들이 보였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이너스가 크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가 상승 시에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테마주의 흐름 정도, 특히 유가가 이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이런 관점 쪽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테마주로 봐야 할 종목이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유가 폭락인데 왜 안 빠지지? 이런 궁금증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찾아봤는데요. 선반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빠졌으니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오늘장 상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장중에 6.06%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 유가 마이너스 쇼크에 따라서 흥구석의 앞으로의 모습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더 오른다면 유가가?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딱 한마디만 생각납니다. 유가 땡처리. 유가 네. 땡처리, 네. 마이너스 땡처리. 네, 그런 맞는 맥입니다. 쉽게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선물 구조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다 보니까 땡처리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흐름들은 미리 예고드리지만 내일 테마걸에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특히 내일 지금 관심 있게 중기적으로 봐야 될 특급 종목 2선
네,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괜찮아요. 네, 그런 쪽까지도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내일 테마그알 강하게 예고를 하고요. 네. 그 관련돼서 우리 흥구석에 집중해 주세요. 네, 흥구석유를 먼저 보게 되면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GS 칼텍스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량을 띄어다가 경북이나 대구 지역 쪽에서 판매하는 도소매 판매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싸게 띄워와서 비싸게 팔면 가장 좋겠죠. 차익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유가가 이 정도 보면은 싸다 보니까 그 정도 싼 가격에 들여와서 조금 기다렸다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죠. 근데 이런 쪽의 변화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마진을 먹고 사는 업체인데 그런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그런 붙일 수 있는 마진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힘들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흥구석유 현재는 한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테마주로 봐야 되니까 가격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 유가가 또 반등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번쩍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폭등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연속적인 시세의 흐름들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종목입니다. 과거의 흐름들로 봤었을 때도 하루 이틀 정도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들이 몇 차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수요 기반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강세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히려 주가가 움직여서 유가가 흐름들과 함께 7,500원대, 8,000원대 부분까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7,000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 대응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5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 7,000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종목의 매수가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볼게요. 라온시큐어입니다. 오늘 라온시큐어도요, 장중에 25% 가까운 급등 보여줬고 무려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제 언택트 때문에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떤가요? 보완주 중에서 두 종목, 민엔지란 종목하고 라운시큐어를 계속 주시하면서 어떤 매매도 좀 해봤던 스타일인데요. 네. 특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나왔던 뉴스로만 간추려서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성장성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네 가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네. 그럼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볼게요. 이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면서 벌써 이제 종목 토론방이 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왜 이런지 아시는 분 수출 기사도 좀 있던데 2년 만에 터진 수출길이라고요?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상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쪽에 정보 보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여전히 무게를 둬야 될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모바일 보안 솔루션 그리고 PC 보안 쪽 생체 인증 기반에 대한 솔루션 이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특히 독자 개발한 생체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자당 월정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6월 달부터 수출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 재택근무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한 생체 인식 솔루션을 통해서 뭐 어떤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직원 맞구나. 자, 회의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연관돼서 나오게 되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을 때 라운시큐어의 앞으로에 대한 동향들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사를 가지고 일단은 주가가 오늘 급하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쪽도 염두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변화가 나왔을 때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운시큐어 15.7%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연예계에서도 해킹 보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라운시큐어 중기 성장성을 가져간다면 매수도 가능할지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오늘 한 번에 거래량을 실리면서 주가가 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동안 좀 싸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한 2,900원대 정도쯤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있고요. 네. 다시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한 2,600원대 밑에서 눌림 목적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2,500원대가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 전략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물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적으로는 대응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 종목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해 드렸어요. 지금까지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